긴 내용을 따질 상황은 아닌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내용을 보면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많아. 근데 어떻게 그게 다 10명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의적인 해석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률을 오해했다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었으나 그걸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개입해가지고 지금 사실관계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이 여기서 다뤄야 되는 사실은 골프를 했냐 안 했냐를 놓고 판단했어야 된다.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거든. 네. 그거를 그냥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판단을 지금 계속하면서 결론을 이끌어가고 이게 지금 소수견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이게 그동안에 대법원이 취해왔던 판례에도 반하는 이게 후퇴와 퇴행이다. 그리고 검찰의 장난질에 놀아날 여지를 사법부가 앞장서 지금 열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론으로 이르렀다. 이 얘기들이 지금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무리하게 지르겠다. 5월 1일 날 선고하겠다. 지금 이거를 대법원장이 밀어붙인 상황인 것이고. 근데 너무 대놓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이게 대법관들을 이끌고 부안해동 한 거고. 제가 좀 송구한데 지금 이제 방송 일정 네, 먼저 네, 이사가는데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혀 굴하지 않고 저희 당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을 세우고 이재명 후보가 뚜벅뚜벅 갈 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 분명하게 가도록 하겠고요. 이 정치 판결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 길 가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 드리고 먼저 이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거는 진짜 너무나 대놓고 맞아. 대선에 완벽히 개입을 한 겁니다. 국힘조차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 못했을 텐데. 와, 야 이거는 이거 진짜 엄청 큰 사건인데. 아니 역시 쉬운 대선은 없어요. 사실 오늘 이런 대법원에서의 이벤트가 아니었다면 아주 뭐랄까 그렇죠. 네. 누가 봐도 쉬운 대선이잖아요. 누구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선거였는데 역시 쉽게 가는 대선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여기서 제가 좀 반농담조의 말씀을 드리면 불행 중 다행이죠. 파기자판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마지막에 주문 읽는 순간에 이거 이게 쭉 무슨 취지인지 쭉 들었는데 야 이러다 진짜 파기자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순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법률을 무시하고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 저 저것도 자판도 정도면 알놈이네. 그냥 맞아요. 저 정도면 네. 파기자판하고 예를 들어서 피고인은 1심형과 같은 형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선고해 버리면 일단 법률적으로 이게 방법이 끝나버리는 없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주문 읽기 전에는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러다 진짜 파기자판도 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파기환송을 해서 너무 이렇게 침울해하는 것도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러니까 할수 있는 최대한의 나쁜 짓을 한 거고 이게 지금 정치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게 진짜 공교롭게도 아까 조희대 대법관의 좌우에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좌우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앉아 있었죠. 그 두 분이 반대 의견 쓴 사람이야. 그 두 분이 남자가 이윤구 대법관, 여자가 오경미 대법관이에요. 거기까지가 그게 이제 대법관을 가운데로 해서 오른쪽 자리에 앉은 사람, 왼쪽 자리에 앉은 사람 이렇게 서열이거든요. 거기까지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에요. 그 다음 오석준부터 나머지가 김명수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그다음에 조희대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네. 조희대도 당연히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상고 기각 의견을 얘기했고 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파기환송에 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이건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야, 대법원마저 그렇게 대법원이 성향으로 가려면 안 되는데. 대법원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저는 이제 법을 모르지만 법률가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대법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법률심이다.
근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다 판단을 해버리더라고요. 계속 사실관계에 개입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실제로 법리 판단을 했어야 될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그 얘기는 아예 없어 또. 나 이건 진짜 방금 말씀하신 국회 증감법에 대한 게 법률심에서 해야 될 부분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거 그 할 수 얘기는 있는 유일한 거라고 단 한 자도 없었습니다. 한자가 없어. 와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거. 그리고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감수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감수성이 어디 10명이 다 똑같아? 야. 아니 뭐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내용이 어이가 없어. 아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납득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대부분 전원합의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든가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리고 너무 노골적이에요. 너무 그렇죠. 노골적으로 네, 말했어. 네. 야, 이거 아니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 손잡고 높은 계단 올라가서 이제 좋은 세상 오나 하고 기분 조금 열리면 또 위에 또 벽이 있고 또 벽이 있는 느낌이어서 너무 괴롭네요 진짜. 이자들을 믿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란을 진압하고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이제 험난한 길이 될지 너무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직위원의 판단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조이대 그때부터 저희가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예.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그 기본적인 상식 때문에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대법원이 지켜왔던 그간의 선이라는 게 있고 본인들이 반복해서 제시했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판례를 만든 사람들이 현재 또 대법관으로 20년 그렇습니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아니 그러면은 6개월 전에 그 소부에서 했던 그 판결을 항소심에서 고스란히 그렇죠. 인용을 그대로 했거든요. 인용한 거죠. 예. 그럼 그때 함께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 판단에 대해서도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 거기에서 그렇게 판결한 게 문제였으면 그때 전압에 회비를 했어야 돼요. 그때.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거를 나 진짜 야 이런 경우를 다 보네 살다가. 뭐 여러분께 좀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오늘 다음 코너를 하기 위해서 와주신 우리 출연자분들께도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다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좀 내일 좀 냉정한 모습으로 다시 좀 나 이거 돌아와야 진짜.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냉정해질 필요가 좀 그건 뭐 있다고. 너무 네, 맞는 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물론 이제 오늘 상고 기각이 됐으면 적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거는 클리어가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되는 결론이 나왔지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야 저기서면 파기자판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까지 네, 들었는데 네, 그게 네.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그 피선거권이나 뭐 바뀐 건 크게 없어요. 그냥 네. 선거법 사건이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 정도가 지금 방금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글쎄 너무 이렇게 낙담하고 네, 뭐 절망하실 할 일은 아니에요. 상황은 전혀 아니다. 네. 예. 네. 오히려 아니, 좀 그 결집할 수 있는. 뭐 너무 맞는 네.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아니 뭐 진짜 납득이 되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좀 이제 너무 당혹스러워서 제가 좀 냉정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짓고 좀 정리를 해서 냉정을 좀 차리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